서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옛날 옛적에 조선 땅 영남에 한 부유한 양반계 설월이라는 규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설월은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하고 눈썹은 버드립처럼 고왔으며 자수와 시집기에 뛰어난 재주를 지닌 아가씨였지요. 그해 봄, 설월은 멀리 한양의 높으신 양반가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안은 정승벼슬을 지낸 집안으로 혼사가 결정되자 온 집안이 들썩였답니다. 우리 설월이가 한양 정승댁 며느리로 간다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소. 설월의 아버지는 딸의 혼사를 자랑스러워하며 집안의 모든 재물을 동원해 혼수를 마련했습니다. 비단, 놀이개, 은수저까지 진귀한 물건들을 가득 실은 가마꾼들이 줄을 이을 정도였지요. 혼례를 위해 출발하는 날, 설월은 여인들에게 둘러싸여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어려 있었지요. 아가씨, 걱정 마시어요. 정승댁에 가시면 비단 옷에 좋은 음식, 모든 것이 넘쳐날 거예요. 유모는 설월의 손을 잡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설월의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설월의 집 머슴채에는 성만이라는 젊은 머슴이 있었습니다. 성만이는 어깨가 떡 벌어지고 손재주가 좋아 주인집에서 신임을 받는 일꾼이었지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이 집에서 자란 성만은 설월의 집을 자신의 집처럼 여기며 충성을 다했습니다. 성만아, 네가 혼수품을 실은 배를 따라가 한양까지 지키거라. 길이 험하고 도둑이 들끓으니 조심해야 한다. 주인 어른의 명령에 성만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른, 목숨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설월은 가마를 타고 성만은 혼수품을 실은 배를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육로와 수로를 번갈아 가며 한양을 향해 나아갔지요. 사흘째 되는 날, 일행은 큰 강을 건너기 위해 배에 올랐습니다. 설월은 작은 방이 마련된 큰 배에 탔고 성만은 혼수품을 실은 배에서 밤낮으로 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도 잔잔하여 순탄한 여정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계획이 하늘의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한낮이 지나자 갑자기 하늘이 검게 변하더니 먹구름이 바다 위로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갑자기 웬 먹구름이야. 어서 배를 육지로 대세. 뱃사공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식간에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파도는 산더미처럼 일어나 배를 마구 흔들어댔지요. 살려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설월은 방 안에서 무서움에 떨며 울부짖었습니다. 유모는 설월을 안고 있었지만 배가 흔들릴 때마다 두 사람은 벽에 부딪히며 고통을 느꼈습니다. 성만은 혼수품 배에서 필사적으로 짐을 묶고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너무 거세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지요. 아가씨의 배가 위험하다. 성만은 설월이 탄 배가 파도에 휩쓸려 기울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저없이 그는 거친 물살을 헤치고 설월의 배로 헤엄쳐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번개가 내리치며 설월의 배를 강타했습니다. 배는 순식간에 두 동강이 나고 사람들은 물속으로 빠져들었지요. 아가씨! 아가씨! 성만은 정신없이 설월을 찾아 물속을 헤매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설월의 흰 소매자락이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성만은 마지막 힘을 다해 설월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리 오세요, 아가씨. 정신을 잃어가는 설월을 산만이 붙잡았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배에 널빤지 하나가 떠 있었고 성만은 설월과 함께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아가씨. 살아야 합니다. 성만의 외침에 설월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보였지만 성만의 단단한 팔이 자신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배의 널빤지 하나에 의지한 채 거친 파도 위를 표류했습니다. 비바람은 그들의 얼굴을 때리고 차가운 물은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가씨, 절대 놓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성만의 말에 설월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이 머슴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폭풍은 잦아들었지만 두 사람은 끝없는 바다 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갈증과 배고픔 그리고 공포가 그들을 덮쳤지요. 성만아, 나는 이렇게 죽는 것인가? 설월의 희미한 목소리에 성만은 더욱 단단히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아가씨,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살아남을 겁니다. 그렇게 이틀 밤낮을 표류한 후 셋째 날 아침, 지친 눈을 뜬 성만은 멀리 육지의 윤곽을 보았습니다. 희미한 섬의 모습이었지요. 아가씨, 보세요. 저기 섬이 있습니다. 성만의 외침에 설월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섬의 형체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힘을 다해 널빤지를 저어 섬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작은 모래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성만은 설월을 업고 간신히 육지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모래사장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섬이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무인도라는 것을, 그리고 이 표류가 그들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설월은 눈을 떴습니다. 처음 보는 하늘과 나무, 그리고 모래사장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에 한순간 혼란스러웠지요. 여기가 어디지? 꿈인가? 설월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젖은 비단옷은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지요. 그때 그녀의 눈에 멀리서 무언가를 들고 오는 성만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아, 깨어나셨군요, 아가씨. 성만은 설월에게 다가와 바가지에 담긴 맑은 물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요? 여긴 어디요? 배는? 다른 사람들은? 설월의 물음에 성만은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모두 폭풍에 휩쓸렸습니다. 우리만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이곳은 아무도 없는 섬인 듯합니다. 설월은 그제야 상황을 깨닫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모도 가마꾼들도 모든 혼수품도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혼례도 물거품이 되었지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당장 나를 한양으로 데려가요.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실 거예요. 설월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로 떨렸습니다. 성만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우선 여기서 쉬세요. 제가 주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만은 이미 아침부터 섬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섬, 인간의 흔적은 전혀 없는 곳이었지요. 그는 우선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찾았습니다. 당장 나를 데려가라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설월은 자리에서 일어나 성만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그녀의 다리는 아직 힘이 없어 비틀거렸습니다. 아가씨, 조금만 참으세요. 지금은 우리 위치도 모르고 바다는 아직 거칠답니다. 우선 몸을 추스려야 합니다. 성만은 인내심을 갖고 설월을 달랬습니다. 그리고는 모래사장 근처에 큰 나뭇가지들을 모아 간단한 차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뙤약볕 아래에서 설월이 쉴 수 있는 그늘이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뭘 하는 거예요?
해가 뜨거우니 그늘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좀 쉬시고 제가 먹을 것을 더 찾아오겠습니다. 성만은 차양을 완성하고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설월은 얼이 빠진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머슴의 말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지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하죠? 설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부유한 양반가에서 귀하게 자란 그녀는 이런 극한 상황을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한참 후, 산만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야생 과일들과 커다란 나무잎에 쌓인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가씨, 과일과 물이 있습니다. 조금 드세요. 성만은 과일을 씻어 설월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설월은 처음에는 거부하려 했지만 극심한 갈증과 배고픔에 결국 과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열매요? 산딸기입니다. 맛있고 먹어도 안전합니다. 설월은 조심스럽게 과일을 베어 물었습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혀끝에 퍼졌지요.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배고팠는지 깨달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성만은 조금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임시 거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큰 나무 사이에 나뭇가지를 엮어 간단한 오두막을 만들고 바닥에는 마른 풀을 깔았지요. 아가씨, 밤이 되면 섬에 동물들이 나올지 모릅니다. 여기서 밤을 보내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설월은 성만이 만든 오두막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런 곳에서 자라고? 난 이런 데서 자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내일 더 나은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설월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머슴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도 점점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낯선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숲속에서 들려왔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가 설월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걱정 마세요. 그저 작은 동물들입니다. 이 오두막 안에 계시면 안전합니다. 성만은 오두막 앞에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불빛이 어둠을 물리치자 설월은 약간 안심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자는 거예요? 성만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좁은 오두막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은 신분의 예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저는 밖에서 지키고 있겠습니다. 밖에서요? 그건 또 무슨... 설월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성만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밖에서 지키겠다는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양반가의 규수로서의 자존심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내일 아침에는 꼭 구조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설월의 말에 성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설월의 희망을 꺾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무인도에서의 첫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설월은 온몸이 쑤시고 아픈 채로 눈을 떴습니다. 마른 풀 위에서 자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요. 오두막 밖으로 나오자 성만이 불을 피우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 일어나셨습니까, 아가씨? 성만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미 아침부터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지요.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잘 잤냐고? 이런 데서 어떻게 잘 자요? 구조대는 왔어요. 설월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성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높은 곳에 올라가 주변을 살폈지만 다른 배나 사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설월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구조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지요. 그럼 여기서 계속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돼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먼저 물과 음식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가 근처 숲에서 샘물을 찾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도 좀 더 발견했습니다. 성만은 나무 잎으로 만든 간이 그릇에 과일과 물을 담아 설월에게 건넸습니다. 설월은 굶주림에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 옷이 많이 젖고 찢어졌습니다. 제가 풀로 간단한 옷을 만들어 봤는데 성만은 조심스럽게 풀로 엮은 간단한 옷을 내밀었습니다. 설월은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입으라고요? 나는 양반가 규수라고요. 이런 천한 것을 어떻게 입어요? 설월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성만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여기서는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젖은 비단옷으로는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설월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히 머슴 주제에 내게 명령하다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성만은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그는 설월의 분노를 이해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죄송합니다, 아가씨. 하지만 지금은 생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말을 무시하셔도 좋지만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옷을 갈아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월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산만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지만 양반과 규수로서의 자존심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했지요. 나 혼자 있을 테니 좀 비켜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성만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그는 숲으로 들어가 더 많은 식량과 물을 구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설월은 홀로 남아 자신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혼례를 올리러 가던 자신이 이제는 무인도에 갇혀 머슴과 단둘이 있다니 이 모든 것이 악몽 같았지요. 이럴 순 없어. 나는 양반가의 규수인데. 그러나 점점 현실이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찢어진 비단옷은 이미 말라붙어 불편했고 배는 여전히 고팠으며 섬은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한참 후 산만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물고기 몇 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가씨,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불에 구워 먹으면 힘이 날 겁니다. 설월은 30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낯설고 싫었지만 동시에 그의 존재가 유일한 안정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었지요. 어떻게 잡았어요? 바다 가장자리에 웅덩이가 있는데 그곳에 갇힌 물고기들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잡았지요. 성만은 물고기를 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곧 고소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지요. 설월은 자신도 모르게 입맛을 다셨습니다. 아무리 양반과 규수라 해도 배고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지요. 그 옷 줘보세요. 성만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풀로 만든 옷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저쪽 바위 뒤로 가시면 갈아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 설월은 말없이 옷을 받아들고 바위 뒤로 갔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비단옷을 벗고 풀로 만든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칠고 불편했지만 젖고 찢어진 비단옷보다는 나았지요. 바위 뒤에서 나온 설월을 보고 성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풀옷을 입은 모습도 여전히 아름다웠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곧 그는 시선을 돌리고 물고기를 손질했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아가씨. 설월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성만과 함께 있는 상황이 불편했고 신분의 차이를 의식했지요. 두 사람은 침묵 속에 구운 물고기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설월은 평생 처음으로 손으로 직접 물고기를 집어 먹었습니다. 상황이 비참했지만 배고픔을 달래니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었지요. 아가씨,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서로 도와야 합니다. 성만의 말에 설월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되죠? 우선은 몸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조금씩 배우시면 됩니다. 설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마음이 불편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지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지 잊지 마세요. 성만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아가씨. 제가 어찌 감히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날 밤 설월은 오두막 안에서 또다시 혼자 밤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어제보다 조금 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거부감이 남아 있었지요. 양반과 규수가 머슴과 이렇게 지내는 것이 옳은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낯선 소리들이 들려왔고 설월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오두막 밖에서 산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아가씨? 무서우시면 불을 더 크게 피워놓겠습니다. 설월은 30만의 배려에 마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지요. 괜찮아요. 그냥 있어요. 설월의 말에 성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밤새 오두막 앞에서 불을 지키며 설월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무인도에서의 이틀째 밤이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신분의 벽이 높게 서 있었지만 조금씩 그 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두 사람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설월도 점차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구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성만은 더 견고한 오두막을 지었고 설월은 그 안에서 쉬며 몸을 회복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성만이 설월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좀 나아지셨으니 몇 가지 배우시는 게 어떨까요? 배운다고요? 내가 뭘요? 설월의 의아한 표정을 보며 성만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물 깃는 법, 과일 고르는 법, 불 피우는 법 같은 것들이요. 설월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일은 평생 하인들이 해주던 일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자신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성만은 반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우선 불을 피우는 방법부터 가르쳤습니다. 마른 나뭇가지와 풀을 모으고 이렇게 돌로 쳐서 불씨를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성만이 두 개의 돌을 마주쳐서 불꽃을 일으키자 설월은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아가씨가 해보세요. 설월은 망설였습니다. 손에 흙이 묻는 것이 싫었지만 용기를 내어 성만이 건넨 돌을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지만 몇 번 시도 끝에 작은 불씨가 일어났습니다. 해냈어요. 설월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 그녀를 기쁘게 했지요. 다음으로 성만은 설월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얕은 물가에서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었지요. 이런 일은 상민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설월이 주저하자 성만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가씨,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양반이고 상민이고 없습니다. 그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의 말에 설월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옷자락을 걷어올리고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의 감촉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적응했지요. 자, 물고기가 지나가면 이렇게 재빠르게 손을 움직이세요.
성만의 지시에 따라 설월은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지요. 드디어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을 때 설월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잡았어요! 제가 잡았어요! 성만도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설월의 미소 띤 얼굴이 무척 아름다웠기 때문이지요. 날이 갈수록 설월은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과일을 따는 법, 물을 깨끗하게 보관하는 법, 간단한 도구를 만드는 법까지. 처음에는 이런 일은 상민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지요. 이런 풀잎은 먹어도 되나요? 설월은 성만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성만 씨라고 부른 것이지요. 성만은 잠시 놀랐지만 금방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독이 있습니다. 저 붉은 열매만 먹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점점 서로를 의지하며 무인도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설월의 손은 더 이상 곱지 않았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인해졌지요. 성만은 그런 설월의 변화를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무인도 생활이 계속되던 어느 날, 설월과 성만은 더 많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설월은 이제 산만의 뒤를 따라 숲속을 거침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지요. 저기 열매가 많아 보여요. 설월이 큰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성만이 나무에 올라가 열매를 따려는 순간 갑자기 안개가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아까까지만 해도 맑았는데. 두 사람은 어느새 주변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개에 휩싸였습니다. 오던 길을 되돌아가려 했지만 방향을 알 수 없었지요. 아가씨, 제 손을 놓지 마세요.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성만이 설월의 손을 잡자 설월은 이제 거부감 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안개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지요. 저기 뭔가 있어요? 설월이 불빛을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그 불빛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작은 초가집이 보였고 그 앞에는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이구, 어떤 젊은이들이 이 오래된 섬에 왔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산속의 바람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두 사람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지요. 당신은 누구시죠? 이 섬에 사람이 살고 있었나요? 설월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섬의 산을 지키는 자라네. 오랜 세월 홀로 있다가 너희 같은 젊은이들을 만나니 반갑구나. 성만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갈 방법을 아시나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섬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다네. 섬은 마음대로 사람을 받아들이지만 떠나게 하는 것은 아주 까다롭지. 설월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두 사람을 초가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들어오게나. 오랜만에 손님이 왔으니 이야기나 나누세. 초가집 안은 놀랍게도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노인은 두 사람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했지요. 자네들은 어떻게 이 섬에 오게 되었나? 두 사람은 배가 침몰하고 표류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요. 운명이란 참 묘한 것이야. 서로 다른 신분의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다니. 설월과 성만은 놀랐습니다. 그들이 신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걱정 말게.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네. 그리고 자네들에게 한 가지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노인의 눈빛이 갑자기 심오해졌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면 이 섬에서 영원히 나가지 못할 것이야.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일 때만 길이 열리지. 설월과 성만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씀은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들에게 각각 시험을 줄 테니 통과하면 앞으로의 길이 조금은 밝아질 걸세. 노인은 설월에게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있는 씨앗을 심고 가꾸게. 꽃이 피면 내게 가져오면 돼. 그리고 성만에게는 비어있는 물통을 건넸습니다. 폭포 꼭대기에 있는 샘물을 이 통에 담아오게. 하지만 조심하게나. 그 길은 위험하니. 두 사람이 자신들의 임무를 받아들인 순간 갑자기 노인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게나. 서로를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때만 이 섬을 떠날 수 있을 걸세.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초가집도 함께 사라져 버렸지요. 두 사람은 숲속에 홀로 남겨진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설월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산신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섬을 지키는 신령이. 성만의 말에 설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의 깊은 산골에서도 산신령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그럼 우리가 받은 임무는요? 두 사람은 각자 받은 물건을 확인했습니다. 설월의 주머니에는 정말로 작은 씨앗이 들어 있었고 성만의 손에는 물통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캠프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두 사람은 임무를 받아든 채 안개가 걷히기 시작한 숲속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던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었지요. 마치 산신령이 길을 열어준 것처럼 말입니다. 설월은 산신령에게 받은 씨앗을 오두막 근처에 정성껏 심었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가꾸며 싹이 나기를 기다렸지요. 성만은 폭포를 찾아 떠났습니다. 산신령이 말한 폭포는 섬의 중심부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며칠 후 설월의 씨앗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그녀는 기쁨에 찬 얼굴로 새싹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아있어. 정말 살아있어. 설월은 이 작은 생명체가 자라나는 것이 신기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무언가를 직접 가꾸고 그것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경험이었지요. 한편 성만은 무인도의 깊은 산속을 탐험하며 폭포를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 달의 탐색 끝에 그는 마침내 높이 솟은 폭포를 발견했지요. 저기구나. 폭포는 매우 높고 가파른 절벽 위에 있었습니다. 성만은 산신령이 말한 샘물이 폭포 꼭대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는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설월은 새싹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돌아보니 풀숲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그것은 붉고 검은 무늬의 뱀이었습니다. 설월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지만 뱀은 빠르게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설월은 피하려 했지만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지요. 날카로운 뱀의 이빨이 그녀의 발목을 깊숙이 물었습니다. 악! 설월의 비명이 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뱀을 떼어냈지만 이미 독이 몸 안으로 퍼지기 시작했지요. 설월은 오두막으로 간신히 기어가 누웠습니다. 점점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지요. 성만 씨, 도와줘요. 하지만 성만은 폭포를 오르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설월의 비명을 듣지 못했지요. 설월은 고열에 시달리며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한편 성만은 어렵게 폭포 꼭대기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는 산신령이 말한 대로 맑은 샘물이 있었지요. 성만이 물통에 샘물을 담으려는 순간 갑자기 산신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돌아가거라. 네 배필이 위험에 처했다. 성만은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설월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지요. 아가씨. 서둘러 물통에 샘물을 담은 성만은 폭포를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천천히 내려왔겠지만 설월이 걱정되어 위험을 무릅쓰고 빠르게 내려갔지요. 저 뱀의 독은 치명적이다. 하지만 네가 가진 샘물과 이 약초로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산신령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성만의 눈앞에 붉은 꽃이 피어있는 약초가 보였습니다. 성만은 망설임 없이 그 약초를 꺾었지요. 오두막에 도착한 성만은 설월이 고열에 시달리며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발목은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요.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성만은 서둘러 샘물로 설월의 상처를 씻고 약초를 으깨어 상처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남은 약초를 끓여 설월에게 먹였지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반드시 나아질 거예요. 성만은 밤새 설월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설월의 임에 차가운 물수건을 올려주고 계속해서 약초 달인 물을 먹였지요. 설월의 상태는 매우 위중했지만 성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살아야 해요. 성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자신이 설월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하지만 신분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머스민 자신이 양반과 규수를 사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사는 것이 우선이야. 아가씨만 살아준다면. 밤이 깊어갈수록 설월의 열은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산신령이 알려준 약초와 샘물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설월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성만 씨. 설월의 희미한 목소리에 성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씨, 정신이 드세요? 어떻게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설월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30만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지요. 당신이 나를 구해줬군요.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신령님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폭포 위에 샘물을 구해왔을 때 아가씨가 위험하다고 알려주셨어요. 설월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아직 너무 약했습니다. 성만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도왔지요. 이제 천천히 회복하시면 됩니다. 당분간은 제가 모든 일을 할게요. 설월은 산만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먼저 그의 손을 잡은 것이지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성만은 그 손길에 가슴이 떨렸지만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아가씨. 그 순간 두 사람은 무언가가 변화했음을 느꼈습니다. 신분의 벽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벽 너머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기며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독사에 물린 후 설월은 며칠 동안 몸을 추스르며 쉬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성만은 그녀를 정성껏 간호했지요. 매일 신선한 과일과 물고기를 가져다 주고 상처를 돌보며 약초를 다려 먹였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아가씨? 성만은 매일 아침 같은 질문으로 설월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지요. 많이 나아졌어요. 덕분에. 설월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30만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고 있었지요. 하루는 설월이 오두막 밖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만이 나무 열매를 따오는 모습이 보였지요. 그의 단단한 어깨와 부지런히 움직이는 손길이 왠지 새롭게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늘 그렇게 열심이구나. 설월은 30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소라면 머슴의 일하는 모습 따위 눈여겨보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성만의 모든 행동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지요. 한편 산만도 설월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주인집 규수로만 여겼지만 그녀가
무인도 생활에 적응하며 보여준 강인함과 꿋꿋함이 존경스러웠지요. 아가씨! 성만은 열매를 들고 설월에게 다가갔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그녀의 긴 머리카락과 그을린 얼굴이 오히려 더 아름다워 보였지요. 성만은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벌써 따왔군요. 설월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 성만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네. 이 열매가 특히 달고 몸에 좋아서요. 성만은 서둘러 시선을 돌렸습니다. 양반가의 규수를 사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설월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모닥불 앞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설월이 입을 열었습니다. 성만 씨, 네, 아가씨. 우리 이 섬에서 영원히 살게 될까요? 성만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지요. 언젠가는 구조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월은 산만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섬에서의 삶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이지요. 산신령님이 주신 시험, 내 씨앗은 잘 자라고 있어요. 당신의 샘물은 어떻게 되었나요? 성만은 자신이 가져온 샘물통을 가리켰습니다. 아직 보관하고 있습니다. 산신령님께 언제 돌려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요. 설월은 문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성만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우리가 지금 산신령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니 서울에 있었다면 믿지 않았을 거예요. 성만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 봅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섬의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점점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신분의 벽은 두 사람 사이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성만은 결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설월 역시 자신의 신분을 의식하고 있었지요. 설월이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자 성만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한 오두막에서 생활했지만 설월의 편안함과 예법을 위해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아가씨, 제가 좀 더 넓고 편안한 집을 지으려 합니다. 이 오두막은 너무 좁고 불편하니까요. 설월은 30만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더 나은 거처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지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성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월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도움을 제안한 것은 처음이었지요. 감사합니다. 함께하면 더 빨리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새 집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만은 강하고 유연한 나무들을 골라 집에 뼈대를 세웠고 설월은 풀과 덩굴을 엮어 벽과 지붕을 만드는 일을 도왔지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설월이 묻자 성만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잘하시는군요. 아가씨는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설월은 그의 칭찬에 조금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뻤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수나 그림 같은 일은 해봤지만 이렇게 실용적인 일을 한 것은 처음이었지요. 며칠간의 노력 끝에 새 오두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전 것보다 훨씬 넓고 견고했으며 바람과 비를 막기에 충분했지요. 성만은 집안을 두 공간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설월을 위한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사용할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아가씨는 이쪽 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편안할 거예요. 설월은 새 방을 보고 놀랐습니다. 성만은 마른 풀로 푹신한 침상을 만들고
꽃들로 장식까지 해놓았지요. 심지어 바다에서 주워온 조개 껍데기로 작은 거울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찌 이리 정교한 집을 지을 수 있소? 정말 대단해요. 설월의 진심, 어린 칭찬에 성만은 쑥스러워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있어서 주인님 댁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지요. 설월은 처음으로 30만의 과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우리 집 머슴이 되었나요? 성만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동네를 떠돌다가 아가씨 아버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지요.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일했습니다. 설월은 3만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저 머슴으로만 보았던 사람에게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그를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성만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요. 이런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만은 설월의 말에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께서 더 대단하십니다. 양반가에서 자라 이런 곳에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우실지.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지요. 그날 밤 설월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편안히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성만이 바로 옆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했지요.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는 그저 머슴일 뿐인데. 설월은 성만의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그의 강인함에 점점 더 마음이 끌리고 있었지요. 무인도 생활이 계속되던 어느 날 아침, 성만은 평소처럼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바다는 특히 잔잔했고 물은 맑아서 바닥이 훤히 보였지요. 성만이 얕은 물가에 서서 물고기를 노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물속에서 은은한 빛이 번쩍였지요. 그는 무언가 특별한 물고기가 있나 하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뭐지? 순간 물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긴 푸른 머리카락과 하얀 피부, 그리고 은빛으로 빛나는 비늘이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성만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인간. 여인의 목소리는 마치 파도 소리처럼 부드럽고 음악적이었습니다. 성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이름은 해랑이에요. 바다의 딸이지요. 해랑은 천천히 물 위로 몸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하반신은 물고기의 꼬리였고 허리 아래로는 은빛 비늘로 덮여 있었지요. 성만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인어. 그는 옛날 이야기에서만 들어본 인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나는 윤광님의 딸이에요. 당신과 그 여자가 이 섬에 표류한 것을 보았지요. 해랑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30만의 마음을 흔들었지요. 당신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건가요? 네, 가끔씩요.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했거든요. 해랑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30만을 황홀하게 만들었지요. 당신 이 섬을 떠나고 싶지 않나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나요? 성만은 놀랐습니다. 물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설월도 그렇게 원하고 있었지요. 그럼요. 하지만 어떻게? 해랑은 은빛 꼬리로 물을 가볍게 치며 웃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나와 함께 바다로 가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성만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곧 의심스러운 표정이 되었지요. 정말인가요? 하지만 설월 아가씨는요? 해랑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당신만이요. 그 여자는 내가 데려갈 수 없어요. 성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유혹은 컸지만 설월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지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아가씨를 두고 갈 수 없어요. 해랑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정말 그 여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당신은 그저 그녀의 하인이잖아요. 왜 그녀에게 충성해야 하죠? 성만은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충성심이 아니었지요. 그는 이미 설월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가씨와 함께 이 섬에 왔고 함께 떠나야 합니다. 해랑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눈에는 이제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당신은 그녀를 사랑하고 있군요. 성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두려웠지요. 해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이 조개 껍데기를 바다에 던지면 돼요. 그러면 내가 올게요. 해랑은 아름다운 진주빛 조개 껍데기를 성만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받아들었지요. 생각해보세요, 성만.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그 말을 남기고 해랑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성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손에 든 조개 껍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설월을 두고 갈 수 없었지요. 성만 씨, 어디 계세요? 멀리서 설월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만은 조개 껍데기를 주머니에 넣고 그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물고기를 좀 잡았어요. 설월은 그를